해석합니다. 요새 지금 금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금리,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나오면서 뭐 나스닥이 좀 하락도 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원래 이제 금리 인상 시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맞죠.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죠. 시중에 풀어놓은 돈을. 그러면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뒤에 상승을 했잖아요. 이 상승을 한 게 경기가 좋아서 상승을 한 게 아니고 엄청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는 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책에 뭐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 이런 거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책에서는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닌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하락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뭐 채권 금리가 움직이지만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한다. 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따라서 올려야 되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은 여기를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쪽이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그냥 은행으로만 생각을 해도 코리아보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또 금리가 높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도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은 외국인 이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기정사실화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시점부터는. 하지만 여기서 주식시장을 꼭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더 남아있죠.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2100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금리는 인상이 되겠지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있다. 바이든 행정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 부양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놓고 가는 거죠. 요 금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외국인 이탈이 나오는 거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아시죠? 일본은 장기로 지금 저금리고 거의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장은 먼저 종목 얘기하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이라는 종목을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은행주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해외 증시 다우지수가 더 강하죠. 자, 나스닥.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부분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거죠. 금리가 이제 서서히, 금리는 이제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급하게 올라가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고, 서서히 올라가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 기정사실화가 된 거니까 이제 전통적인 다우지수, 뭐 에너지, 철강, 은행 이런 쪽이 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미국 주식의 은행 주식들을 보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보면은 회복을 했죠. 이 코로나 때 하락을 회복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코로나 때 이때부터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회복을 한 상태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뭐 JP 모건 체이스 보시면은 오히려 이 구간을 좀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뭐 시티그룹 한번 볼까요? 시티그룹 보면은 시티그룹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여기 회복은 해주지 못했지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은행주들, 뭐 보험주들 또 금리 인상 이 기조에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현대해상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 미리 말씀드린 후에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각을 보험주랑 은행주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포트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성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직 싸잖아요. 현대해상도 쌌었고, 기업은행이 그나마 지금 은행주 중에서 굉장히 싼 상태입니다.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데, 이때 연말에 상승을 한 건 이제 배당 투자죠. 배당 투자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렸어요. 근데 아직 저평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은행주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은 작년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은행주가 안 좋다, 뭐 부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까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지만 은행주는 막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PBR이 0.2배고 퍼가 3.6배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이 은행주이기 때문에 좀 많은 상태고,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크게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은행주가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지만 은행주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은행주,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게 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각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은행 같은 종목을 관심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은 아직 회복한 게 없죠. 이때부터 하락을 했는데 아직 회복을 해주지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업은행에 대해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좀 볼게요. 나스닥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 이탈을 했어요. 마지막 추세선까지 전부 이탈을 해서 밑에 내려와 있는데 반등에는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N자형으로 좀 빠지고 12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121선 찍고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쪽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또 공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달러 있죠.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 고점을 지금 넘어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좀 금리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시중 금리를 좀 압박을 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증시에는 호재가 아니죠. 달러가 강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환율도 워낙 약세를 좀 불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계속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 선을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그러면은 좀 가까이 60분봉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60분봉이 여기 이렇게 고점이죠. 고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를 계속 저항으로 받고 있어요. 이때 한번 돌파했다가 그대로 좀 밀렸고 계속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지금 코스피가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지 시장을 좀 안전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을 때 뭐 선물 부분과 현물 부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같이 동시에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를 또 맞고 떨어지거나 여기를 계속 저항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건 시장이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하고, 동시에 환율 부분, 수급 부분, 특히 선물 부분, 다음 주에 이제 만기일이죠. 목요일에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때 뭐 롤오버를 하는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 좀 개선이 나온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거래대금 부분이 있거든요. 거래대금이 이 고점을 찍었던 때가 최고치였죠.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물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 부분에서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오면은 시장이 돌파를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 하나의 팁으로 거래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어제 좀 수급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나스닥이 폭락한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세지 않았죠. 그게 중국, 홍콩 영향이 있어요. 중국이 좀 강했거든요. 아무래도 양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떤 뭐 정책이 나올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해서 금요일장에 좀 마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좀 양매도가 좀 나온 상태였고, 선물 부분에서 크게 외국인 쪽이 환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이제 방향 자체는 하방으로 좀 잡고 금을 마감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 뭐 우리 야간장을 보면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은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월요일에도 또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반등 시도가 월요일에 좀 나올 텐데 여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보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박스의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아직 수급이 뭐 확실히 개선이 된 부분이 지금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스닥보다는 중국 시장 영향을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중국이랑 홍콩 항생, 여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양봉으로 돌리면서 우리 시장도 좀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형태인데, 이제 장중에 중국 시장 흐름이 우리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니까 그 부분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이 목요일에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적극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수급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옵션 포지션도 함께 좀 보면서 만기주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